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재인이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11기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명예의 전당방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복닥컴에서 이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혜택과 그리고 뭐 리뷰단, 체험단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저희가 시작점이라서 아직 막 큰 어떤 원고료를 받고 하는 진행은 지금 아직은 약하지만 차근차근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기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알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진행 방식 좀 말씀드리면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오신 순서대로 제가 블로그 링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주시면 그 링크에 들어가서 이제 글 하나씩 피드백해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 받고 그리고 이제 보완할 사항 같은 것들 체크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인당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 쪼끔씩 시간이 오바되는 게 있긴 한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녹화본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이 너무 뭔가 지연돼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저한테 굳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셔도 돼요. 녹화본 제공 받으시면 되고. 근데 대신에 이제 들으시면 좋은 거는 이제 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사례를 보다가도 되게 좋은 솔루션을 얻어가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코칭 영상이 저희가 3 기부터 11 기까지 이제 오늘 것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공유가 되어 있어요. 될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으로 다른 분들 코칭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네.' 하면서 이제 대안을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 적용해 가시면서 함께 이제 블로그 성장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또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한 분씩 진행하면서 도와드릴 거고요. 우선은 우리 손혜영 님 네. 블로그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난 기수도 참여하셨죠? 네네. 네. 지난 기수, 요번 기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맞죠? 네. 네. 좋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제가 살짝 피드백은 드렸지만 이제 블로그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는 사실 전반적으로 컬러를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약간 이렇게 하나의 그 컨셉과 이제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난번에 피드백 때 뷰티풀 랜딩 같은 그분은 이제 약간 뭐 성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제 반려애완 그걸 뭐라 그러죠? 물고기 예. 키우는 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 뭐 이렇게 병간호 하시면서 있었던 그런 환자 돌봄 네.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하신다고 얘기를 주셨었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힐링을 하고 뭔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제 치료나 치유나 또는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입장에서의 자기 돌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주는 것에 대한 컨셉은 이제 나왔어요. 그죠? 근데 네네. 이제 그 컨셉이 나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컨셉이 나왔고 그 컨셉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컨셉은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 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대신에 잘 적어 주신 거 뭐냐 여기. 여기도 지난번에 코칭 받으시고 쪼끔 수정이 되셨나 봐요. 전체적으로 다 그냥 수정했어요. 예. 이 디자인도 그때랑은 완전 수정하신 건 다르게. 알고 네. 있는데 네네. 요 부분이 이거는 네. 제가 그때 요거 쪼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때도 얘기 드렸던 거거든요, 디자인 강의하고. 네네. 근데 요 부분은 지금 수정이 메뉴판 형태로 잘 되셨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물리치료사고 사회복지사 1 급이 있구나. 그리고 뭔가 기록하는 블로그구나.'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말기암 엄마와의 동행을 마치고 비로소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성장 블로거."라고 썼어요. 근데 요거를 봤을 때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는 대충 키워드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측하는 것에 대한 콘텐츠가 이 안에 이제 채워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일상과 취미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려 물고기라든지 뭐 반려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이제 키우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일상 속에 이제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 프롤로그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여기서 말하려는 그걸로 보이나요?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피드백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블로그를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의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시선과 외부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계시니까. 이거는 뭐 숙제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우리 질문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느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현 님 계시죠? 지현 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요 블로그 봤을 때 느껴지는 뭐 하는 블로그 같은지 한번 이 콘텐츠 영역만 보고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식물 사진이 많이 보여가지고, 네. 그런, 어, 식, 식물 기르시고, 뭐 그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어, 네. 네. 더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제가 말이 끊어진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일하면서 듣고 있어가지고 자세히 못 그러시구나. 봤는데,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또 한 네네. 분 여쭤볼게요. 우리 맞다 최 여사님? 네. 여기 이제 어, 블로그 전반적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개인 일상 기록한 것 같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쵸. 저는 네. 이 제목이 지금 하늘색이라 제가 좀 그 눈도 잘 안 좋은데 시력이 잘 안 네. 좋은데 제목이 하늘색이라서 눈에 안 네. 들어와요. 그래서 제목이 잘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혜영 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블로그를 잘하는 거 그리고 블로그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의 카테고리의 강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그 도서 카테고리로 활동하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시죠? 제가 뭐 강의 때도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이제 저는 도서 쪽으로 이제 그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명도 사람북닷컴이니까 책 관련돼 있고 뭐 북콘서트 북마케팅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으니까 뭔가 책이랑 관련된 일 하는 것 같네 요런 거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뭐 서평단 모집 같은 것들도 꾸준히 올라가고 북콘서트에 대한 글도 나오고 책에 대한 리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쓴 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북 홍보하는 거에 대한 자료들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메인을 봤을 때 뭐냐면 뭔지 몰라. 누군지 모르고 그냥 처음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 뭐라고 써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쓱 한번 스쳐 보더라도 보니까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다 책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이랑 관련 있는 블로그인가 보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강의 끝나고 제가 캡처 사진 하나 보내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재미로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은 그 도서 서평 같은 거 제가 무료 리뷰 같은 거 신청해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책 리뷰를 신청하면요. 100% 당선돼요. 100% 당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작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블로그여도 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중된 활동으로서 브랜딩이 되고 마케팅이 되면 거기에서 오는 영향력의 파워는 되게 크다는 거예요. 저의 블로그 자체도 일방 문자가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저는 큰 영향력을 주는 키워드를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하는 게 없어요. 책 리뷰 같은 거 이런 거가 얼마나 뭐 많이 들어오겠어요. 책 제목 검색하는 것도 되게 저조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보면은 작은 영역의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방 문자 수가 뭐 적게 들어올 때 300-400 명, 많이 들어올 때 뭐 1000 명, 2000 명 뭐 이 정도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쪼끔 '힘 줘야지.' 이러면 3-4천 명 정도? 그렇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되게 작은 영향력의 블로그인데 저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중된 활동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시너지와 역할을 확실히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강의라든지 뭐 북콘서트 기획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영업이 되고 그걸로 인해 제가 수익 활동을 하거나 돈을 버는 활동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혜영님도 딱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딱 봤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뭘 위해서 부르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이런 게 딱 느껴지게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네. 감이 안 와서 이해 이해는 가는데 감이 안 온다. 네,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될지. 네. 예를 들면 그때 제가 그때 뭐 얘기를 했듯이 그냥 성장 블로그 이런 게 아니라 물리치료사이자 어떤 환자 이거를 뭔가 치유라는 단어로 다 묶는다고 해보면 근데 물리치료. 저는 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내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 그때 그 일기 아니 그러니까 11기 코칭 받을 때는 이제 네, 엄마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네, 제가 방향을 틀은 거는 이제 네. 그냥 내 성장을 위한 어떤 그런 걸로 그냥 나의 방향을 성장을 위한 네, 걸로. 그걸로 방향은 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음, 어떤 뷰티풀 랜딩을 위한,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 삶을 위한 어떤 나의 성장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도 그거 뭐지? 일상 음,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말씀, 바꿨어요. 건강, 취미. 네, 네네.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나아가는 모습? 그냥 그런 거. 음.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저는 뭐를 했으면 좋겠냐면요. 그런 일상이어도 컨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자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상이긴 한데 무엇을 위한 일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40대 뭐 브이로그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콘텐츠 할 때 막 이런 거 타이틀을 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40대가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거.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뭐 대략적인 컨셉이지만 그런 걸 넣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이제 제가 그때 혜영님한테 얘기해 드린 거는 자신의 물리치료사로서 어떤 치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엄마의 그런 그 간호를 돌보시면서 겪었던 그 어떤 후기나 어떤 네네. 마음가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왔었던 자기의 어떤 감정이든 뭐든 경험이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동물 생물 키우면서 또 느끼는 그 안에서 치유와 힐링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힐링에 관련된 거, 치유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틀로 묶어버리자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일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일상 안에서의 어떤 프레임을 하나 씌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처럼 운영을 하면요. 네. 큰 블로그로 가기가 어려워요. 음, 왜냐면 광고주가 광고를 주고 싶어. 근데 어떤 광고를 줘야지 좋을지 모르겠어. 그럼 아, 어떻게 되냐면 계속 저렴한 광고만 해야 돼요. 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리뷰어로 성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저렴한 광고만 해야 돼. 근데 음, 내가 예를 들어서 주구장창 파고들어서 저 반려 그쪽으로만 해요? 그러면 저쪽으로 뭐 커머스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그 뭐 식물 뭐 동물 관련된 데서 이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이 뭐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책으로만 한다 그러면 책 쪽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더 좋은데 지금처럼 계속 가면은 이제 되게 어 그 광고비도 저렴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컨셉을 입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글 하나만 제가 빠르게 봐 드릴게요. 뭐 봐 드릴까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그럼 음식 한번 해볼까요? 이거요, 이거요? 네? 강원 그거 동해 해도, 아니면 송파 거요? 아니야. 이거 강원 동화 해도 돼요. 예. 여기 아니면은, 지금 예. 네, 어디 갔냐? 얘기하셔도 돼요. 그냥 강원동에 해요. 네. 가깝게.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대표 이미지가 다 정지돼 있는데 강원 동해만 지금 GIF로 해 가지고 여기 되게 맛있어 보이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게 대표 이미지 설정을 했죠. 이거 되게 좋은 예시거든요. 요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중요한 글이나 이런 거에 주목도를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 가지고 남들 눈에 더 잘 띄게끔 선택이 더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제목도 잘 지으셨어요?
다양한 키워드 삽입해 가지고 이제 넣기 좋게 이제 해 주셨고 챌린지 참여하고 계시네요. 체크인 네, 챌린지. 네, 네. 좋습니다. 이런 거 GIF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되게 보기 좋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리뷰를 볼 때 이런 생각하는 맛있어 보인다. 나도 먹고 싶다. 나도 여기 가고 싶다. 이렇게 만들게 리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혜영님 같은 경우는 지금 리뷰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요건 조금 아쉽다. 요건 포커스 맞춰 찍는 거. 이거는 카메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네. 근접샷 찍을 때에도 적당한 그 피사계 심도라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띄워줘야 이제 네.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 최소 거리가 있거든요. 그 최소 거리를 벗어나서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포커스가 나갈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신경 써서 찍어주시면 좋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혜영님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에 대한 그 완성도는 아주 높아요. 예. 여기서는 제가 막 이거 더 신경 쓰세요. 뭘 어떻게 더 하세요. 이런 거 없이 지금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인 리뷰어로서 성장할 때는 이제 중급 이상의 실력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볼 게 없어요. 그리고 키워드도 너무나 놀랍게도 잘 잡아주셨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피드백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제목에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를 포함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 키워드의 조합이 되게 많죠. 묵포왕, 아침해장, 묵포왕, 문어국밥, 묵포왕, 문어물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동해 묵포왕, 강원 묵포왕, 뭐 강원 뭐 문어국밥, 동해 문어물회 너무 정말 다양한 조합이 나오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호인 무코문어도 넣었고 그래서 이제 상호를 뭐 제목을 정하는 거나 콘텐츠의 내용이나 흐름을 쓰는 거나 뭐 중간에 지도 삽입하고 뭐 이제 구성을 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혜영님은 이제 글을 쓰는 거에 있어서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브랜딩적인 부분.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블로그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다음 단계의 블로거로서 조금 더 뭔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카테고리의 강자로서 내가 어디에 포지션을 잡고 가야 될까? 여기에 이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네,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돈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번 기수 혹시 참여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 이제 자기에 대한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서 피드백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혜영님은 훨씬 일찍 오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쭉쭉쭉 같은 시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링크 올려주신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김진주님 계시면 카메라는 안 켜셔도 돼요. 네. 원치 않으시면 그냥 그 음성만 켜주시고 피드백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컬러풀한 하루를 만들어요. 핸드메이드 공방 작업 실진. 작업 실진이 공방 이름인가요? 네.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진이라는 뜻이 저희 이름이기도 하고, 저희가 음. 공방을 같이 하거든요. 진주 진영 해가지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진짜다, 뭐 약간 진실하다, 약간 이런 의미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한 3년 된 아. 공방인데, 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지금 가지, 어떻게 읽었는지 아시죠? 네, 작업실진이 뭐예요? 이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간판 보니까 딱 알겠네. 작업실 땡땡진 하니까 구분이 되는데 그냥 작업실진 하니까 그냥 작업실진으로 읽혀요. 아, 네네. 네. 그 부분이 여기를 뭐 영어로 진으로 하든 아까 뭐 말했던 진실할 때 그 진 한자로 바꾸든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여기 뭐 땡땡 아까 요거처럼 콤마를 찍어서 땡땡을 붙이든 뭔가 이제 약간 구분선 같은 거를 브랜딩 할 때는 그렇게 네네. 해서 결국에는 브랜딩이라는 건 남들이 기억해 주고 불러주는 이름이잖아요. 네. 그런 이름을 남들이 잘못 불러주면 되게 속상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작업실진 이렇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네. 모르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같이 운영하시는 분, 자매가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진자매? 네. 예, 자매님이랑 같이 네.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게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음, 우리는 자신의 브랜드로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남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불러주고 나에 대해 언급해주고 글을 써주고 리뷰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남들이 쉽게 읽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돈된 느낌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메인 보면은 요거가 지금 그냥 텍스트로만 입력해서 하셨어요. 기존에 네. 있는 그 블로그 뭐야 스킨에서 그냥 텍스트만 입력하고 컬러 그 화이트로 해가지고 넣으신 것 같은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음, 공방에 어떤 이미지를 넣거나 공방에서 하는 어떤 그 소재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네네. 뭐 비누, 뭐 캔들, 뭐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사진 같은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여기 스킨 영역을 뭐라고 보시냐면 가장 비싼 광고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PC 버전에서 보는 가장 비싼 광고창.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 뭔가 방법 같은 것들을 음, 적어주는 거죠. 음, 다른 분들, 뭐 저도 사실 저도 원래는 되게 그 구구절절 이것저것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음, 최근에는 제가 되게 심플하게 이제 바꿨어요. 음,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북닷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전체 개선을 하면서 지금은 그냥 컬러 마케팅으로서 깔끔하게 딱 워딩만 넣었는데 네. 그전에는 조금 더 제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명함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음, 명함. 그래서 공방에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아, 이렇게 생긴 공방이구나. 아,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는구나. 아, 여기다 연락하면 되는구나. 아, 주소가 이거구나. 이게 이 타이틀에 다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게 됐을 때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얻어갈 수 있게. 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잘 써주셨어요. 위치는 뭐 남한상성 입구 2번 출구 도보 2분이구나. 근데 도보 2분에 어딘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음, 주소가 어딘지를 알아. 뭐가 알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남들이 여기 요 딱 첫 화면을 보면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얻어갈 수 있게. 음, 예. 그렇게 이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만 넣으면 되냐면 주소, 음, 그리고 문의 전화번호 아,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네. 이해가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수정이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너무 좋다. 하고 싶다. 근데 여기 어디야? 찾는데 막 안 보여. 아, 음, 귀찮아. 그리고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음, 사람들은 정말 귀차니즘이 심하기 때문에 음, 대안이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들어왔는데 당장에 눈에 안 보여.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나간다니까요. 음, 그러면 이탈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굳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굳이 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음, 그래서 항상 나에게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라는 관점으로 어떤 글의 마지막을 보더라도 내 공방에 대한 정확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든지 뭐 네. 스토어로 연결한다든지 뭐 지도나 뭐 전화번호를 쓴다든지 이런 식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고 모든 것을 클로징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네. 공방에 오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든다. 이게 네. 목적이잖아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 공방 소개, 기승전 공방 소개, 그리고 보이는 영역마다 공방 소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 가시죠? 네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거를 대표 메뉴를 잘 잡아 주셨지만 여기도 뭐 예를 들면 오시는 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음, 예. 그 폴더는 그냥 글 하나도 안 써도 돼요. 그것만 있어도 돼요. 음, 그래서 바로 뭐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음, 제일 좋을까? 이 대표 문의에 뭐가 제일 들어가는 게 좋을까? 그거를 내가 비즈니스 모델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뭐 전체적으로 공지글 이런 거는 잘 설정해서 진행하고 계시고 글을 하나 봐 드릴 건데 어떤 글 봐 드릴까요? 제스모나이트란 무엇인가? 이거요? 네네. 음.
네. 이거 이제 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대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작업실진이라는 이름은 사실 제목에 계속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작업실진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이름이 아니고 내 유일한 명사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문에만 넣어도 내가 노출되고 아, 해시태그에만 넣어도 나를 찾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네. 그래서 얘를 모든 제목에 다 넣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넣으면 여기 뭐 다 넣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넣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그 동일한 키워드로 의도적으로 반복하려고 하는 노출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이제 노출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의도적인 상업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키워드를 쓰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변화시켜 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목을 짓는 관점은 아까 전에 바로 앞에서 좋은 예시를 보셨듯이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하느냐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검색할 때 예를 들어서 검색할 수 있는 단어로 제가 구성을 해 볼게요. 그러면 친환경 신소재 하나 있고 제스모 나이트 하나 있고 뭐 에코 오브제, 작업실 진, 클래스 이거 정도 되겠죠? 네. 키워드로 본다면. 네. 근데 여기에서 이 각각의 단어들이 조합 키워드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하나 정도 만들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다. 제스모 나이트 클래스, 에코 오브제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렇게 검색할 확률이 되게 적죠. 네네. 아주 저조하겠죠. 그러니까 그 관점이 뭐냐면요. 제목에 그냥 넣고 싶은 걸 넣는 게 아니라 남들이 검색하는 단어를 넣어야 돼요. 어. 그러면 검색하는 단어를 넣을 때 어떤 식으로 넣으면 좋냐? 공방에서 어떤 단어를 쓰지라는 그 경우의 수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찾아내면 좋냐면 저도 모르잖아요. 왜냐? 나는 공방을 내가 해본 적이 없지. 그러면 나는 몰라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경험이 있겠죠? 네. 그러면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객들이 뭐 보고 왔어요? 뭐라고 검색해서 왔어요? 이게 사실 제일 정확한 답이에요. 그쵸? 왜냐면 그거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는 답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데이터를 구하기 전에 나 이제 시작하는 단계야.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네이버 검색 광고 들어가면 있는데 여기 들어와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사실 지금 한 네. 것들이 여기서 쳐보고 네. 이제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 그래요? 방금 제목한 거는 워낙 그렇게 네. 인지도가 있는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네. 검색해서 나오는 애들 다 넣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검색하는 게 많이 없으면요. 다른 대안으로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뭐 석고 아까 전에 뭐 비교할 때 석고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네네네. 수성 뭐 레진. 레진도 있었고 아, 그런 단어를 여기다 넣어야죠. 속고와 다른 뭐 이런 네. 식으로. 예, 뭐 예를 들면 석고 레진보다 좋은 뭐 제스모 나이트로 만드는 에코 오브제 뭐 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단어는 이제 그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의 관점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이해 가시죠? 네네네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검색했을 때 뭐 원데이 클래스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뭐 공예 원데이 클래스 뭐 공예 수업도 있을 거고 뭐 공예 클래스도 있을 거고 막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아 공방 체험도 있다.' 이건 저조하긴 하지만. 근데 하지만 이제 저조하지만 목적이 뚜렷한 단어죠. 네네. 그러니까 제 관점은 그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32,000 명이 하는 키워드를 내가 썼어. 원데이 클래스. 그러면은 내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적죠. 네. 적죠. 맞아요. 적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였지? 공예 체험을 썼어. 공방 체험을 썼어. 그러면 어때요? 월에 780 명밖에 안 봐. 되게 저조한 키워드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왜냐? 이걸 하는 사람은 진짜 이거 하려고 검색하거든. 아. 그죠? 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이거 하려고 검색하지만 내 글이 위에 있을 확률이 없으니까 나는 저 밑에 가 있겠죠. 그럼 내 글이 클릭될 확률이 어때요? 현저하게 떨어져요.
근데 이 글은 소수가 보지만 내가 노출될 확률이 아주 높아. 그럼 음. 난 뭘 써야 될까요? 공방 체험을. 얘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네. 약간 하나의 어떤 음. 하나의 패턴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럼 음. 저런 것만 써야지 작은 것만 써야지 이게 아니라 네. 조합하면 돼요. 조합. 음. 그럼 예를 들면 얘기해 드릴게요. 클래스가 아니야. 원데이 클래스로 넣어야 되고 음. 그냥 원데이 클래스로 해도 안 돼. 남한산성 원데이 클래스 뭐 예를 들면 아. 성남 원데이 클래스. 그러면 원데이 클래스로는 내가 노출이 안 돼. 근데 성남 원데이 클래스는 노출될 확률이 높죠. 네네. 남한산성 원데이 클래스로 하면 더 높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제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수록 뾰족하게 간다. 음음. 근데 뾰족하게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원데이 클래스는 여기 있어. 많은 사람이 봐. 성남으로 가면 쪼끔 더 좁아져. 남한산성으로 더 좁아져. 남한산성 제스모나이트 하면 완전 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수가 너무 적어요. 음. 좀 더 노출을 잘 되게 하려면 사진 수를 늘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이게 지금 제스모나이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썼는데 이 네네. 키워드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지금 보세요. 18번 들어갔거든요. 음. 이거 어떻게 보시냐면 키워드 여기 글에다가 글에서 컨트롤 F 누르시면 컨트롤 파인드예요. 찾다. 파인드.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지금 대표 키워드로 정한 이 키워드를 써 봐요. 아. 18번이나 썼네?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의도적으로 노출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이버는. 그럼 노출을 떨어뜨립니다. 음음음.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걸로 노출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적게. 음. 음. 숫자를 좀 맞춰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신소재라고 내가 썼죠? 네. 근데 어때요? 제목에만 썼어. 음. 본문에 없어. 노출될까요? 음. 제목에 써도 의미 없는 단어가 된 거예요. 음. 이해 가시죠? 네네. 에코 오브제도 11번이나 썼어요. 너무 많이 음. 썼죠. 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하실 때 이 지금 보시는 분들도 '나도 저런데, 나도 저런데.'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코칭을 하는 게 이런 되게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고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키워드 사용은 오히려 노출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적당한 사용이 필요하고 그럼 적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단어를 계속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그것, 저것 이렇게 대명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 영어로도 쓸 수 있고요. 음. 그리고 그 뭐 아까 말씀드린 그거 그 재료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지칭하는 말로써 다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일한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거를 이제 줄여 주시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음. 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근데 선생님 혹시 그 네. 제목에 뭐 따옴표라든가 이렇게 쉼표 같은 거를 또 쓰면 안 된다는 글을 봐 가지고 안 쓰는 게 좋기는 한데요. 네. 그렇다고 써서 노출이 아주 떨어지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음. 예전에는 그게 노출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마지막에 맞춤표나 느낌표나 뭐 이런 건 괜찮지만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작은 네. 따옴표나 뭐 기호 같은 거는 웬만하면은 쓰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은 항상 알고리즘은 바뀌잖아요. 근데 바뀔 때 그런 게 영향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음. 과거의 사례에. 그래서 아. 저는 웬만하면은 쓰지 않는 걸 권해 드리긴 해요. 그러면 선생님 그 공지 위에 보시면 세 번째에 이렇게 슬래시로 제가 제목에 막 키워드 딱 이거는 넣어 놨는데 항상 그런 좋지 않은 거 하면 방법이었어요. 안 되는 거죠? 아. 네. 이건 항상 좋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음. 추천하지 않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노출 떨어지고 저품질 먹는 블로그 사례가 많았어요, 과거에도. 음. 그럼 얘네들 그래서 응. 말씀 주신 걸로 고칠 때 지금 네. 얘를 수정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아니요, 아니요. 올리는 하지 마세요. 게 나을까요? 그러면. 그냥 두세요. 그냥 지금까지 쓴 건 그냥 두시고요. 앞으로 쓰는 글들에서만 수정하세요. 아 얘랑 비슷한 내용으로 그냥 다시 업로드를 하는 거는 괜찮 비슷한 내용은 괜찮지만 네. 똑같은 걸 카피 복사는 절대 안 돼요. 네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미지는 항상 새롭게 교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몇 장 정도씩 쓰는 게
사전. 사진은 한 최소 10장 정도? 노출을 아, 작정하고 쓴다. 그럼 한 10장 정도? 근데 아무리 적어도 한 7장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그다음 우리 맞다채 여사님. 아, 네. 이름에서부터 뭔가 화끈하신데. 음. 역시 이름에서 풍기는 그 이미지가 딱 대표 그 사진에서도 보이네요. 아, 저는 근데 네, 그 윈도우 그 선생님 수업 듣고 사진을 네, 움직이는 걸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이 노트북이 윈도우 7이거든요. 그래서 아, 선생님 그게 안 알려주신, 되시는구나. 아, 네. 아, 그래서 그 제 괜찮습니다. 네, 사진이 잘 만드셨어요. 마음에 드는 걸로 했어요. 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제가 딱 보자마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라고 말했죠. 그 이유가 자, 이렇게 잠깐 줄여서 보면 지금 저는 밑에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제가 딱 이것만 본 거예요. 여기만. 여기만 딱 봤는데 어때요? 여기도 국내 여행 써 있고 여기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있고 여기 다음엔 어디로 떠날까 써 있고 여행지 연상되는 배경이 있고 여기 보니까 핫한 여행지를 찾아 먹고 마시는 즐기는 여행하는 최여사 써 있고 여행 관련 리뷰 체험단 좋아요 써 있어요. 어때요? 여기만 보더라도 이 사람 뭐 하는지 정확히 알겠죠? 그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카테고리에 대한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사람 뭐 하는 분이지? 어떤 걸 좋아하는 분이지? 어떤 걸 리뷰하는 분이지? 그냥 딱 첫 화면을 보면 직관적으로, 그냥 이미지적으로도 텍스트적으로도 그냥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 그게 이제 잘 되고 있는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요 첫 화면은 되게 전략적으로 잘 만드셨어요. 특히 요것도 지금 이거는 잘 안 보여서 지금 봤지만 늦바람 타고 여행하는 여자. 어. 여기에서부터 어때요? 바로 뭐 하시는 분인지 알겠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이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잘 정의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맞다채 여사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드러나는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약간 조금 더 길어지는 건 좀 그렇지만 여기에 뭔가 약간 여행하는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여기 요 맞다채 여사 옆에 있는 캐릭터 여기다가 뭐 비행기 모양을 하나 넣는다든지 네. 뭔가 여행 배낭을 하나 넣는다든지 뭐 캐리어. 이렇게 심볼로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네. 뭐 여행하는 맞다채 여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길긴 음, 하죠 그건 근데 약간 그런 어떤 컨셉을 조금 더 이 블로그 별명에도 입혀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전반적인 이미지는 잘 정해졌으니까 요것만이라도 바꿔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렇게 됐고 예. 그리고 지금 여행자라고 해놓고 보니까 지도도 켜놨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거든요. 나는 카테고리가 여행이야. 그런데 여행에서 이렇게 지도를 켜놓고 체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데 많이 다니셨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 컨셉에 맞게 조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글 받으실지 얘기해 주시면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비둘기낭 폭포요. 잠깐만요. 크기 조금만 늘릴게요. 비둘기, 경기도 가볼 만한 곳, 포천. 아, 이거요. 네. 음. 와, 부부가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네. 와, 대단하시다. 가까운 곳으로 가. 와, 물 색깔, 우와, 신기해요. 와, 진짜 옥빛이네요. 네. 아, 와, 진짜 저 촬영지에서도 되게 신비롭게 나오겠다, 촬영해도.
영화 할 때, 영화 찍을 때. 그러니까요. 저 뭔가 네, 어디 나올 것 같이 생겼네요. 네, 약간 거기서 본 것 같아. 아까 그게 그건가? 좀비 영화 거기? 네, 킹덤. 나 본 거네. 진짜 맞네. 그 좀비 네, 영화에서 찾으러 갈 때 거기 보라색 꽃 있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네, 본 게 진짜 맞구나. 네. 아하, 음, 아하. 한국에 좋은 데가 많죠. 음. 음, 이게 지금 이렇게 뭔가 간 것에 이렇게 약간 이동 경로에 따라서 글을 쓰신 건가요? 네, 음, 오케이. 좋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뭐 콘텐츠 사진도 잘 찍으셨고 글도 잘 적어주셨는데 저는 읽으면서 약간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흐름대로 쓰시려고 한 거는 알겠는데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음, 어, 정돈된 느낌으로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글 습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흐름대로 쓰거나 시간 순으로 그냥 써버리면은 약간 이렇게 갔다 온 나는 되게 정리된 느낌인데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게 정리 안 된 느낌으로 느껴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한탄강 지질공원에 뭐 중요한 핫플레이스 세 군데를 갈 겁니다. 음, 첫 번째로 비둘기 낭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고요. 세 번째는 이건데요. 제가 갔던 이동 경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지금부터 하나, 둘씩 설명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번은 비둘기 낭 폭포고, 여기는 무슨 영화가 나왔고, 거기에 어떤 장면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고, 여기는 뭐가 포인트고, 여기는 어디서 포토존을 찍으면 제일 잘 나오고, 뭐가 좋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디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한 느낌. 이해 가세요? 네. 선생님, 그게 혹시 네. 저도 요즘에 이제 여행 다니는 사람들 블로그를 보고 좀 흉내를 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소제목을 네. 넣어서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소제목을 넣는 게 유리한가요? 근데 사실 블로그적인 1차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어, 소제목이 이제 불리한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음, 느낌이냐면, 근데 지금은 이게 하나의 주상절리 그 안에 이거 뭐라 하냐. 지질공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죠. 네, 이런 경우는 사실 괜찮아요. 왜냐면은 큰 카테고리는 그러니까 세계 지질공원 안에 이 세 가지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가 판단할 때도 얘네는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연관 단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행을 갔는데 A 관광을 하고 B에서 밥을 먹고 C에서 차를 마시고 뭐 D에 가서 다시 관광을 했어. 이런 식의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네 개 다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음, 왜냐면 블로그는 연관 검색어라는 거, 하나의 글의 정확도를 보는데 그 정확도라는 것이 A라는 단어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법한 예상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예상 단어들의 조합이 있을 때 그게 정확도가 높다고 봐요. 근데 음, 아까처럼 어디 한탄강을 갔다가 갑자기 무슨 브런치 집을 갔어. 그다음에 뭐 갑자기 뭐 카페를 갔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뭐 캠핑장을 갔어. 이러면 그 안에 이미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들어가죠. 음, 그러면 블로그가 헷갈리는 거예요. A라고는 말하고 싶은 거야? B 하고 싶은 거야? C야? D야? 했다 모르겠다. 냈다 노출시키지 마. 이렇게 돼버려요. 음, 그래서 여행 블로그를 하더라도 물론 여행 블로그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 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데는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로 묶음하는 요약 포스팅을 하는 건 괜찮지만 그거는 노출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는 하나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중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거라면 하나에 담고 만약에 이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분류되지 않고 별도로 갔을 때 이게 더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포스팅을 한 뒤에 A 먹고 나서 다음번에 어디 맛집을 갔는데 그 리뷰가 궁금하신 분은 이 글을 보시면 됩니다 하고 썸네일로 계속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링크로서.
그렇게 해서 연재글 같은 형식으로 해서 그날 하루의 전체적인 거를 내가 이제 디렉션을 주는 거죠.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페이지 뷰라고 해서 글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더 좋은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도 글 노출을 이제 지켜가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혹시 네? 네네, 물어보세요. 저 맛집 포스팅을 할 때요. 네, 그 영수증 리뷰도 하는데 네.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랑 영수증 리뷰에 있는 사진이랑 같으면 유사 문서가 될까요? 아, 그건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블로그가 자기 서비스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그런 확률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노출을 떨어뜨리는 거를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카더라지만 네, 제일 좋은 건 사실 블로그에 제일 먼저 사진을 쓰는 게 좋은데 영수증 리뷰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별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영수증 리뷰 정도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랑 블로그에 똑같은 사진 쓰잖아요. 네. 근데 둘 다 유서 문서로 분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저도 몰랐거든요, 그거를. 근데 카페 마케팅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로그에 먼저 쓰고 그거 그대로 퍼다가 카페 올려도 괜찮아. 그거는 안 걸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게 네이버의 어떤 무언의 약속인 거죠. 내 플랫폼 안에서의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는 그냥 봐준다. 뭐 아, 이런 거. 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영수증도 그 서비스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영수증 리뷰 안 하겠죠. 어. 그래서 그거는 서비스의 어떤 운영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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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영수증 리뷰를 하실 때 이제 그 아이디 비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뭐야, 자기 링크로 연결되지 않나요? 많이 제가 안 링크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연결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내 블로그로 유입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한번 볼게요. 이거 저도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리뷰? 방문자 리뷰를 봐야죠. 여기에 방문자 리뷰가 왔는데 이렇게 됐던 것 같아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이 사람 걸로 지도로 아, 넘어가는. 이건 지도로 넘어가네요. 아, 근데 연결이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도로 넘어가네요. 마이 플레이스로. 네. 블로그 리뷰만 넘어가나 봐요. 근데 이것도 한번 체크는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영수증 서비스에 들어간 사진 중복 써도 괜찮은 거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한 개만. 네네. 그, 검색해서 들어올 때, 네. 다음에서도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 저 폼지를 때, 네. 다음에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원래 안 그래요. 좋은 거야? 안 좋다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내 블로그에 많이 유입되는 건 좋은 거죠. 아, 저는 네. 네이버가 많아야 좋은 줄 알고. 당연히 네이버가 많은 게 좋은 건데요. 네. 만약에 그럼 혹시, 적품질이 걸린 경우에는 다음이라도 노출이 잡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 이제 노출이 그렇게 걸렸을 때는 이제 네이버에 글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글 반영. 네, 글 반영 요청을 하시는 게 네이버 도움말 가면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신청해 보시면서 누락된 네. 글들은 한번 신청하고 노출되는지 반영 여부를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튼순 패밀리 이지연님. 네, 네. 지연님 거 볼게요. 지연님도 모바일 커버 디자인이 전혀 안 돼 있네요. 네, 네, 네.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네, 이 모바일 커버도 결국에는 모바일에서 누군가 내 블로그 들어왔을 때 보이는 첫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남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은요, 모두 다 브랜딩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제가 브랜딩 영역으로 뭐까지 설명드리냐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도 브랜딩의 영역이에요. 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이제 시작하셨나 보다. 이제 글이 24개밖에 네네. 안 됐네. 아, 그래서 우리 튼수맘님 그 디자인 강의 안 들으셨죠? 들었는데 제가 아직 반영을 못 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그거를 꼭 한번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자리를 잡아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그래서 네, 어차피 출발점에서부터 컨셉이랑 이렇게 브랜딩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고 가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당장은 우선은 뭐 글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게 이제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랑 만나서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갖춰 놓고 출발을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그 강의 때 다 얘기해서 아시죠? 이런 부분들 네네.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여기 보면 이제 아이 육아 콘텐츠, 육아 카테고리를 좀 공략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아이가 몇 개월이에요? 지금 17개월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17개월 여자아이죠. 네, 네. 그래서 뭐 17개월 여자아이 뭐 딸맘 뭐 육아 블로거 뭐 리뷰 협찬 문의 뭐 이렇게 그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놓으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할 수 있게. 그래서 '아, 왜 네네. 이걸 하지? 어떤 걸로 하지? 뭐가 주제지?' 이런 게 여기만 봐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게 되게 좋아요. 네, 이해가시죠? 그리고 네네. 글을 하나 봐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를 봐 드릴까요? 제일 처음 했던 그, 용감한 릴이요? 그건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제가 아, 제일 처음에 첫 올렸던, 글 네네네네. 아람 키즈 이거요? 네네. 제가 웨어이즈 포스트에 그거 해봤는데 이 네. 글만 배드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도라기츠 아기 전집 추천. 수전집 공알이라. 이게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전집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러저런 책이 있어요."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로보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ABCDEF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런 글은요, 배드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음, 이 글의 목적은 '아람 키즈 소전집엔 이런 책이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나의 목적이죠. 네네. 그러니까 내 목적을 달성하는 글이기 때문에 배드가 나와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근데 음, 만약에 이거를 상위 노출이 목적이었다라고 네네. 한다면 저렇게 썼을 때는 노출이 안 될 확률이 있죠. 근데 음, 주제 자체가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주제인 거죠, 이 글 자체가. 그죠? 네네. 그런 네네. 부분은 이제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전직글을 쓰면서 다양한 책을 소개하려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키워드가 되니까 '카테고리에 대해서 로보트가 체크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면 노출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인정. 그러고 넘어가시면 아, 돼요. 어. 네네네. 그래서 모든 글에 대해서 다 건 바이 건으로 다 이게 퍼펙트한 글을 쓰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모든 글이 그런 주제와 환경이 갖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네네. 이대로 잘 쓰신 게 맞고요. 잘 네네. 맞춰 주셨는데 쪼끔 더 디테일을 잡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어 A라는 사진, 그러니까 위에 사진과 아래 사진이 있으면 요 사이를 좀 띄워 주세요. 아, 그러니까 네네. 글을 볼 때 호흡을 길게 주는 거예요. 호흡을 살짝 주는 거예요. "전집이랍니다. 흐흐." 하고 띄어쓰기, 띄어쓰기 두 칸만 띄워 줘도 이렇게 호흡이 가쁘지 않거든요. 고거를 이제 아, 호흡을 좀 주는 거. 그래서 "위의 사진에 대해서 내가 아래 글이 설명합니다."라는 걸 구분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 네네. 놓으면 이게 밑에 사진을 설명하는지 위에 사진을 설명하는지 모르죠.
네. 구분선이 없죠. 내용을 보고 파악해야지만 이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네. 호흡을 통해서 띄어쓰기 호흡을 통해서 구분을 주면 알아서 사람들이 '아 이게 위에 거를 설명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호흡이 그 흐름에 맞춰서 끌고 가게 돼요. 네네. 이해가시죠? 고렇게 해 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네. 밑에 보면 요렇게 아까 앞에 분들도 제가 굳이 지적을 하진 않았지만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진 합치기라는 기능이 모바일에서 지원을 하죠. 그래서 A라는 사진이 있고 두 장으로 합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넓어져요. 그죠? 네. 요거를 이제 합쳐 주는 걸 하시면 좋아요. 아, 어떤 거냐면 글쓰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장이 있어요. 한 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다 균열하게 한 장만 있으면 균열하게 쭉 나열이 되죠. 근데 네. 얘가 이렇게 두 장으로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넓어지죠. 네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모든 사진을 잡고 요렇게 가운데 이거 문서 너비를 맞춰서 이렇게 다 해 줘요, 얘도. 음, 그럼 어때요? 균열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요. 네네. 보이죠? 요렇게 해서 전체 너비를 쪼끔 이렇게 맞춰 주는 거 그거 제가 좀 네.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쪼끔 더 깔끔하고 가독성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 아시죠? 고거에 대한 것들 쪼끔 보정해 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해시태그는 네 해시태그도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뭐 크게 문제점이 없고 그 대신에 네. 여기에 책 제목 넣어 주면 되겠죠. 지금 언급한 책 아, 제목도 넣어도 되고. 어 네네. 그런 거. 그리고 뭐 내돈내산 뭐 찌누기 이런 건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은 네네네. 네 이런 것보다 쪼끔 더 집중적으로 내 카테고리를 공략하는 해시태그로 출발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내가 더 많이 영향력이 생기는 블로거가 됐을 때 그때 저런 키워드로 확장해 나가는 건 괜찮은데 초반부터 네네. 저런 거 쓰는 것보다는 약간 카테고리에 집중된 해시태그로서 고 카테고리를 장악할 수 있는 그 키워드로 계속 워딩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네. 네 좀 피드백이 되셨나요? 네네. 네. 아까 질문하셨나요? 저희? 어, 아니요. 질문도 질문 있으세요? 안. 질문 없으세요? 제가 육아 네네. 카테고리로 하고 있는데, 네. 식단 같은 거를 몇 개 올렸는데, 사실 그게 네. 더 노출이 더 많이 돼서 요새 조금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고민하실 네. 이유가 없습니다. 뭐냐면 아, 네. 맛집 카테고리는 계속 하세요. 네네. 그리고 내 본질 카테고리도 계속 하세요. 그럼 무슨 네. 의미냐면 나는 네. 맛집으로 유입시키고 들어온 네. 사람들이 내 본질적인 콘텐츠를 보고 가게 한다. 이런 전략을 쓰시면 돼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맛집 블로그로 많이 들어오는 건 그냥 '나한테 해피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네네. 카테고리를 변경하지 마시고 그 중심을 네. 유지하면서 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은정 님, 돈의 화신 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기수에 도내하신으로 했었고, 네. 이번에는 꿈디 이모인데, 제가 꿈디 이모 네네, 바꾸지 이름을 않았구나. 네네, 못 변경해서. 알겠습니다. 네. 바꾸신 이유 있으세요? 바꾼 게 아니고 제가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 블로그로 하신 거구나. 네네네. 오케이. 원래 콘텐츠가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으로 네. 시작을 했다가 이번 네. 챌린지를 하면서 생각해 네. 본 게 여행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시도 많이 가고 공연도 많이 가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인플루언서를 신청하기에는 전시 쪽이 괜찮겠다 싶어서 좋아요. 예. 전시로 바꿨어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나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 같은 느낌으로 이제 약간 아, 만들고 그거 공연 정식 클릭하면 연결돼요. 이거 연결해 놨어요? 네네. 근데 저 연결은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네. 이게 음 갑자기 화면이 내려갔어요. 제 연결은 지금 인스타로 했네요. 인스타랑
유튜브랑 블로그 다른 아, 거, 여기에 인스타라고 써놨구나. 네네. 아, 이게 약간 직관적으로 다가오기는 조금 네, 이제 그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진 않네요. 왜냐면 이게 네.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인지가 인식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려고 이따가. 좋아요, 좋아요. 네. 뭐냐면 이제 저는 이게 클릭할 수 있다고 상상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객관적인 시선이 중요해요. 혹시 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다른 분한테 여쭤봐야겠다.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맘님, 이지연님. 이거 보셨을 때 이거 누르는 건지 아셨어요, 혹시? 어떠셨어요? 저도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글로만 보여. 맞아요. 텍스트로만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면요. 저희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그게 인식률이 좋아야 돼. 근데 누르는 버튼처럼 안 생기면 사람들 안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화면이 이렇게 이쁘면서도 클릭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냥 여쭤보려고 했죠. 그거는 네. 대안은 뭐냐? 네. 잘 된 사례를 찾는 게 제일 좋은 대안이에요. 네, 예전에 제가 찾아본 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놨는데 컴퓨터를 날리면서 이게 네. 즐겨찾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 사람 찾기가 또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네, 블로그 디자인 의뢰 네, 이런 걸로 이제 해가지고 블로그 네,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시는 꾼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 블로그 가서 그 포트폴리오 보시면 돼요. 아니면 네, 블로그 그 약간 크몬 같은 데 가면 블로그 디자인으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네, 분들이 해놓은 포트폴리오 사례 보셔도 되고 네, 네, 저희 그룹에도 제디라고 어 네, 블로그 디자인하는 그 네. 강사님이 한 분 커뮤니티 안에 있으세요. 그분이 저희 아, 단톡방에 가끔 사례 올려주시고 하는데 그런 거 참고하셔도 되고. 아, 그래서 이제 네,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은 뭐냐? 남들이 봤을 때도 납득이 가고 동의가 가고 그 행위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요거에서 이제 보완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메인 사진도 저는 실물을 봤잖아요. 우리 꿈디 네, 이모님. 네, 근데 요거 사진이 지금 화질도 깨져 있고 네, 본인이랑 너무 달라요. 지금의 이미지랑. 네, 어. 그래서 지금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저는 봤거든요. 본인을 볼 네, 때. 네, 네. 되게 약간 세련되고 약간 럭셔리하신 분? 네, 그런 감사합니다. 네, 그런 감성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인플루언서인데 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컨셉을 잡으려면요. 조금 약간의 럭셔리 컨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약간 이제 막 약간 그 뭔가 강남 여자 같은 느낌? 요런 네, 느낌들이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 좀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여기도 이제 되게 고전적인 느낌으로 하셨는데 실제의 느낌은 되게 세련된 느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 결을 맞춰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작품이 제 작품이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이 그리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사진전이에요. 아, 사진 찍으신 거예요? 네네, 아, 사진전인데 그래서 자기 걸로 첫 한 번째 거구나. 사진전인데 그때 찍은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아,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사진이랑 본인의 세련됨과 너무 안 어울려. 그 사진이 좋고 나쁜 거랑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건지 네네, 아시죠? 네, 알아요. 네네. 제가 근데 그래서, 또 어, 민화를 하다 보니까 네. 작품들이 다 고전적인 거밖에 없어. 아니, 지금 지금 이 네네. 사진도 똑같은 미나인데 훨씬 세련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 의상 있잖아요. 네네. 의상과 그냥 지금 네. 뒷모습이긴 하지만 똑같은 음.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런 네네. 느낌이란 말이에요. 요런 약간 세련된 감성. 네네. 근데 저 사진이 요게 유독 되게 네. 단정하고 유독 좀 이렇게 클래식하고 유독 네네. 좀 이렇게 범생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실제로 봤으니까 그 세련미를 쪼끔 저는 부각시켜 달라. 약간 요런 음. 느낌. 여러분들 요거예요, 네. 요거. 이분의 네. 느낌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몸매도 좋으시고 이런 세련된 느낌. 요런 걸 하라는 거죠. 똑같은 네. 미나 사진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네. 이런 자기가 본연의 이미지를 살려주라는 거죠. 네. 네. 바꾸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본인의 사진을 절대 저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찍었어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네, 본인의 느낌이 세련돼서 얘기해 드린 것뿐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거 수정해 주시고 글은 뭘 네. 봐 드릴까요? 저 정현우 작가님 그 그거 갤러리. 할까요? 네네. 좋아요. 정연우 축전 갤러리. 용인 가볼 만한 곳. 영상과 지우. 네, 뭐 다양한 키워드 넣어주셨어요. 정연우 검색될 거고, 축전 갤러리 될 거고, 용인 가볼 만한 곳, 만다라 명상, 만다라 치유, 뭐 이렇게 다 되겠죠. 근데 네,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욕심이 많아요. 키워드를 네, 정할 때. 네, 음, 제가 썼다면 조금 더 네, 다른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다른 방법이냐면 조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나올 수 있는 이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쓴 거 몇 개만 보여드리면 딱 몇 개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노출을 목적으로 쓴 글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를 딱 제가 쓴 글 보시면 아 진짜 욕심쟁이 이런 얘기 생각 드실 텐데 예를 들면 제가 보통 노출 목적으로 쓰는 글이 많지 않으니까 요런 거 예를 들면 뭐 요런 거 그냥 이런 거면 봐주세요. 부천 블라인드 뭐 네, 춘희동 블라인드 뭐 네, 춘희동 뭐 블라인드 시공 부천 블라인드 설치 뭐 네, 춘희동 우드 블라인드 뭐 블라인드 시공 업체 블라인드 설치 업체 다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욕심낸지 아시겠죠? 네, 네. 이거 제목 하나로요. 글이 한 10개 정도 상위 노출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뭐지, 이렇게 아직까지 이 블로그는 키우고 있는 단계라서 너무 네. 많은 키워드를 넣으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작게, 좁게, 이렇게 몇 그래서 개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네네. 이제 넓게 좁게 이런 걸 떠나서 조합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조합. 그러니까 키워드를 많이 넣어라 이게 아니라 조합.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린 사례가 이거죠. 부천 블라인드 시공, 춘희동 네, 블라인드 시공 이런 것처럼 네, 얘가 만약에 내가 이게 조금 약해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썼어.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이 음, 뒤에 음, 음.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네, 키워드는 조금 써도 돼요. 근데 네. 조합이 이뤄진다. 음, 조합, 음. 요렇게도 조합, 초록해도 조합, 요렇게도 조합 이런 거 있죠. 이런 네네. 키워드를 쓰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쓰는 건 되는데 조금 더 네. 조합해서. 그러면 갤러리나 전시를 이렇게 어, 홍보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잡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예를 들면 네, 제가 요걸로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네, 예를 들면 만다라 명상 작가 정연우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만다라 명상도 되고 만다라 작가도 되고 만다라 네, 작가 정연우도 되고 네, 만다라 명상 정연우도 되고 뭔지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합의 구성이 나오는 단어의 조합을 만들라는 거죠. 음, 그리고 네, 전시는요. 네, 되게 좋은 예시가 있어요. 네, 뭐냐면 네, 이거는 패턴이에요. 네, 어떤 패턴이냐? 사람들이 네, 전시회를 검색할 때 어떤 네. 패턴으로 검색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여기 나와요. 여기 블로그 보이세요? 홈은요? 이게 네, 뭐냐면 블로그 홈이에요. 네, 아까 네이버 첫 화면에서 제가 블로그 탭 누르면 블로그 홈이 나오고 여기서 네, 전시회라고 검색하면 네, 여기에 연관 검색어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들의 음, 패턴이에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썼어요? 용인 전시회 5월, 죽전 아, 전시회 5월. 네, 패턴 네, 나오죠? 네, 네. 여기 봐요. 이런 것도 있죠. 종료 예정 전시회도 키워드가 있어요. 아, 전시회 추천이라는 것도 있고 네, 네. 전시명 플러스 전시회도 있고 전시장 음, 플러스 전시회도 있고 네, 작가명 플러스 뭐 전시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네, 거를 하나의 패턴화 시키는 거예요. 네, 네,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네. 전시회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빠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예. 가져가야 되는 구성은 이런 구성을 몇 개의 네. 조합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음, 1번 글에는 월이랑 써볼까?
2번 네, 글에는 종료 예정이라는 글과 써볼까? 3번 글에는 전시 추천이라는 단어와 조합해서 써볼까? 4번 글에는 전시장 명과 전시회라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써볼까? 이런 식으로 전시회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을 구조화시켜 놓은 다음에 네. 돌아가면서 걔를 바꿔 쓰는 거죠. 음, 이해 가셨어요? 네네. 설명이 좀 그럼, 잘 되죠? 네, 그러면은 네. 그게 대부분 전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는데 이게 네. 전시회나 전시라는 그 키워드가 본문에 너무 많이 써지면은 안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되나요? 본문에 너무 많이 쓰는 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네. 단어들은요, 한 3번 정도만 써도 충분히 노출이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3번 정도만 쓰셔도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시면 네, 됩니다. 그 네, 다음, 알겠습니다. 음, 질문 되신 거죠? 여기까지 네네.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분인가요? 다현님. 2분 계시네요. 공다현님, 은정님 했고, 다현님과 이제 섬진강등님. 어, 잠시만요. 제가 오늘 당근에 쇼파를 올렸거든요. 80만 원짜리 중고 쇼파. 근데 그걸 보러 오신다는 분이 있어서 댓글을 잠깐 달았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다현님 계세요? 네, 공다현님? 네, 네. 다현님은 블로그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원래 그 경제 비즈니스 블로그 하다가 이번에 네, 새롭게 블로그 하나 더 샀어요. 만들어서 이거는 만든 지, 네, 한 달 조금, 39. 네, 얼마 안 됐어요. 오, 2달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딱 완전 이제 꾼인데요? 카테고리 만든 거 보니까. 잘하셨는데요, 카테고리 만드는 것도. 콩다닥의 쓸콩니. 이건 뭐예요? 이거 뭐지? 제이가 되고 싶은 피해 도전기. MBTI. 네. 쓸콩니. 뭐를 쓸콩니랄까? 기록하는 습관 기르기. 다이어트 식단 및 레시피 기록. 다이어트 쪽으로 집중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책이랑 놀 거랑. 이거 약간 일상 그런 쪽이네요. 그래서 네, 원래 메인 일상, 카테고리가 네, 건강이에요? 네, 네. 메인 카테고리가 건강 다이어트식이고. 그 맞아요? 일상으로 했는데, 네, 네. 지금 그냥 그 기록을 그냥 먹는 걸 기록을 해볼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소스는 지금 다이어트 쪽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 식단 쪽이. 그죠? 네,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쓸공리 하면은 그쪽으로 집중된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요거를 조금 더 그 다이어트식이든 뭐든 그런 쪽으로 약간 컨셉을 좀 아, 명확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른 거 다 해도 돼요. 그런데 네. 프롤로그를 봤을 때 첫 번째로 보여지는 이 이미지가 여기 오면 다이어트 식단을 얻어갈 수 있구나. 이게 메인으로 보이게 노출을 해놓고 그 네. 외에 나머지는 그냥 상위 노출을 통해서 나한테 유입돼 봤더니 여기 오니까 다이어트 식단이나 레시피가 되게 많네. 도움이 되네. 이 사람이 이런 거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고 가게끔. 네, 네, 그런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괴리감이 있냐면 나 다이어트식 하는데 막 짬뽕 먹고 있어. 아, 나 다이어트식 하는데 막 햄버거 먹고 있어.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뭔지 아시죠? 네, 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은가? 남들에게 네, 어떻게 인식되길 바라는가?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잘 해놨어. 근데 프롤로그 갔더니 이게 뭐야? 여기서 다이어트식이 없어. 그냥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오히려 막 먹고 놀고 하는 것만 보여.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라이프 블로그구나 했는데 사실 내 메인 카테고리는 다이어트식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도 네, 요게 있지만.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관점적인 거를 항상 나라는 사람에다가 나라는 블록에다 이렇게 한 장을 씌운다라고 생각하세요. 프레임을 딱 네, 씌워 가지고 네,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 뭘 해도 저거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보이는 느낌으로 계속 흐름을 끌고 가 주는 거 되게 네,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글 하나 봐 드릴 텐데 뭐 봐 드릴까요? 음, 어, 잠시, 어, 잠시.
그 양배추 계란전 만들기. 예. 식단 레시피. 잠시만요. 쉽다네요. 잠시만요. 식단 기록? 네. 어디 갔지? 없네요. 어디 네, 갔지? 제가 찾아볼게요. 양배추 계란. 양배추 하면 나오겠죠? 계란전. 네. 오케이. 음, 음. 여기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뛰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네. 호흡이 여유가 있겠죠? 그거 네. 같이 해주시고, 이거 아까 전에 줄간격 맞추는 거 보여드렸죠? 그거 네.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진 수를 조금 더 늘려주세요.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시작할 때 요게 이제 하나의 약간 두 가지식으로 써주면 좋거든요. 요리 네. 레시피는. 그래서 완성본 사진을 위에 한 장 올려주고 마지막에도 한 장 내려주고 양괄식으로 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오늘 이거 할 거야 라고 보여주면서 딱 완성 사진 짠 하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냥 뭐 여기 안에 내용 넣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다 잘 적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데 우리가 왜 음식 레시피는 특히나 맛있어 보이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GIF 같은 거 요리 레시피 같은 데 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네. 이런 것도 뒤적 하는 거 이렇게 살짝 GIF 찍어가지고 동영상처럼 보이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랑 그다음에 영상을 집어넣었을 때 네. 노출에 동영상 탭을 하나 더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영상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목 짓는 것에서는 만들기 키워드 넣은 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만들기, 뭐 레시피 이런 거를 넣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고 아침으로 먹기 좋은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는 확률보다는 뭐 간편 아침식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뭐 예시를 대충 들었지만 저 사실 요리를 안 해가지고 요리 키워드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검색할 것 같은 조금 더 키워드에 가까운 이런 네. 풀어내는 거 말고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안 키워드를 조금 생각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이어트 해도 되고 다이어트 식단 해도 되고 다이어트 식단 레시피, 다이어트 레시피 다 조합이 이루어지죠. 네.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하시면 좋은 거죠.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간편 아침 다이어트 식단 레시피 네. 뭐 아침 식사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키워드 도구를 봐야겠다. 제가 항상 그래요. 저는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모를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요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지만 모른다. 내가 이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없어. 이제 시작하는 단계야. 그러면 항상 이렇게 검색해 봐야 돼요. 네. 식단 뭐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아침 식사 아침 이것도 되나? 간편 아침 식 모르겠지만 우선 한번 검색하면 대충 연관되는 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네. 그럼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참고하는 거예요. 네. 뭐가 있지? 식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 건강 식단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아침 식단이라고 쓰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네. 보시라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여기 있네요. 아침 간편식. 되게 좋네요, 이거 단어. 그러면은 여기에다 뭐 다이어트 아침 간편식 뭐 이런 식으로 레시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카테고리에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어떤 게 이제 사람들의 사용량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항상 검색하는 습관을 가져야지만 내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네. 그러면 내가 내 카테고리를 잡아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이네요. 우리 섬진강댁 놀러와 구레님. 저 지난번에 볶아주신 콩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간식으로. 근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그냥 드시고 싶은 만큼. 그래요?
살찔까 봐 콩도 살찔 것 같아 가지고 많이 못 먹고 있어요. 강사님 죄송한데요. 저도 아직 안 아 네. 해봤는데 링크를 혹시 올리셨나요? 링크 무슨 링크요? 블로그 링크. 블로그 링크요? 네, 어디에 아직 안 올려주신 것 같아요. 어, 블로그 어떻게 링크를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댓글창에? 제가 네. 이걸 잘 몰라가지고. 아, 채팅창에 올리시면 돼요. 네. 줌에 자기 얼굴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보면 거기 채팅이라고 그 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블로그 링크만 올려주시면 돼요. 네네네.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을 번쩍 드셔서 안 그래도 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네. 자, 우선은 놀러와 구레님. 이번에 했을 때 궁금하신 거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놀러와 구레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콘텐츠 쓰고 이런 거는 이제 잘 하시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시면서 조금, 나 이 부분은 조금 더 궁금했어. 뭐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신 부분이 있나요? 제가 네. 거의 그 일 때문에 그 생각 네. 없이 그냥 매일 하루를 꾸역꾸역 올린다라고 네. 생각하고 지금 네.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네. 제가 저기가 그 연관 검색어. 그러니까 그 제가 제목을 충분하게 네.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상위 노출이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지금 해주신 것 중에서 제가 네. 동일한 그 키워드를 올리는 방법이 네. 그 동일한 키워드가 몇 번 들어갔는지가 체크가 안 된 아까 거죠. 예, 컨트롤 F. F라고 자, 하셨잖아요. 컨트롤 F. 아, 컨트롤 F.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글을 하나 좀 봐드릴까요? 네네. 그러면 뭐 할까요? 저 오늘 곡성 가볼 만한 곳 볼까요? 네, 여기 저 제목에 요즘에 이 특수 문자를 왜 이렇게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이런 오류를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항상 네. 글 쓰신 뒤에는요. 수남님은 뭐냐 이제는 뭐 글을 잘 쓰시는 분이게 뭐 글의 내용 이런 거에 문제가 없어요. 뭐냐 이제는 노출을 할 수 있는 로봇의 관점을 지니셔야 돼요. 이제 사람이 볼 때 문제는 없어요. 수나님 글은 그냥 따뜻하고 푸근하고 뭔가 정스럽고 흐름도 좋고 되게 이제 약간 되게 감성적이고 뭐 다 좋아. 정보도 충분히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는 어떤 관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글만 잘 쓴다고 끝이 아니죠. 노출을 시키려면 블로그가 원하는 키워드의 숫자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조합 키워드에 대한 구성에서 시작해서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해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5월 곡성 가볼 만한 곳, 곡성 또 썼어. 굳이 곡성 2번 쓸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키워드는 곡성 가볼 만한 곳이 어느 정도 조회수인지 한번 볼게요. 이제는 내 지수에 대한 체크도 필요해요, 수남님. 뭐냐면 이 그 곡성 가볼 만한 곳은 조회수가 뭐 32,800이나 돼. 무슨 말이냐? 나 노출 못 시켜요. 쉽지 않은 키워드예요. 근데 이거 되셨나요, 혹시? 상위 노출?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네. 왜 그러느냐? 내 수준에 맞지 않는 키워드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이런 피드백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남님한테. 네. 곡성 가볼 만한 곳, 구례 가볼 만한 곳은 다 내가 잡아야 돼. 내가 그걸 잡는 게 중요해.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그런 피드백 제가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중요하지만 그걸 하기 이전에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 중에서부터 잡는 거예요. 그죠? 곡성 네. 장미 축제 어때요? 키워드 조회수 어때요? 26만 6,600원. 600명. 이 키워드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없죠. 잡죠.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걸 되게 열심히 썼어. 근데 이걸로 노출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노출을 뭐 잡는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느냐? 5월 곡성 가볼 만한 곳. 이건 잡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세부로 가면 어때요? 20이죠. 얘로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게 희박하냐면 그렇게 검색할 확률이 낮은 키워드라서. 조합이. 아까 전시회 추천 이런 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미 그 패턴이 구조화되어 있는 키워드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는 곡성 가볼만한 그 5월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패턴 안에 있어요. 예.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20명이 보는 거니까 너무 저조해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 제가 예측할 때 수남님 정도면 한 1000뷰에서 3000뷰 사이 정도는 충분히 잡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 정도 키워드 중에 내가 감당 가능한 키워드 뭐가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는 내 수준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키워드를 조합한다. 지금 당장 이슈 메이킹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슈 메이킹 하면 뭐예요? 노출이 안 되면은 열심히 글 써봤자 아무도 안 보는 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웃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웃으로 해서 이웃 방문율로서 블로그 글을 보게 하는 건 되게 저조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상위 노출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남님은 내 수준에 맞는 키워드를 찾는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의 조합이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갈래로 조합이 이루어져서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근데 그게 세부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세부적으로. 그래서 너무 유명한 키워드도 써보고 점점점 세부적으로 해서 더 많이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쓴 글이 유입이 되고 그 키워드들이 유효하게끔. 우리가 유효 키워드라는 말을 쓰죠. 유효 키워드. 네. 유효한 키워드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으면요. 블로그의 성장이 너무 더뎌요. 나는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더 잘 되는 느낌은 아니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지? 그거는 진짜 제일 치명적인 건 키워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글을 쓰는 거의 문제는 원래부터 수남님은 글을 잘 썼어. 그러니까 글 쓰는 거에 이제는 관점을 뭐로 보시냐면요. 나 글은 원래 잘 쓰니까 이제 나는 키워드에만 집중한다라고 생각하고 기수를 만약에 12월에 12기 이제 12기 출발하실 때는 거기 관점으로 포커스를 딱 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0에서 3000뷰 사이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노려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남들이 유입될 수 있는 단어의 조합을 찾아내서 그걸 집중 공략한다. 그러면요. 글수 대비 방문자 수가 빠르게 늘 거예요. 지금은 아쉽게도 너무 큰 키워드들만 건드려가지고 노출 확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글을 많이 써도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것만 개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글 쓰시고 이런 거는 다 너무 잘하세요. 사진도 너무 잘 찍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이제 제가 피드백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시는 게 이제 1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됐을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네, 질문 주셔도 돼요. 제가 이제 이 키워드를 이제 전략적인 키워드를 공략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 키워드를 잡으려고 되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글도 보고 뭐 이렇게 제목도 보고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 네. 이거를 조합하는 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중에 제가 약간 지금 단계 정도, 수남님 정도 단계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키워드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키워드만 가지고 전문적인 특강을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는 사실 이게 머리가 마케팅적인 관점으로 항상 키워드를 보니까 제목 지을 때 사실 이게 약간 동물적인 감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패턴을 구조화시켜서 강의를 하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근데 그거를 좀 제가 강의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조금 구조화시켜 볼게요. 설명이 가능한 구조로. 네네. 그래서 다양한 사례의 구조를 이렇게 패턴화시켜서 좀 여러분들이 제목 볼 때 A번 사례 보면 거기다 대입해서 써보고 B번 사례 대입해서 써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템플릿화 시키는 거를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어차피 이번에 사람북 사이트 런칭하면서 약간 블로그 강의 업데이트하고 저희 중급자, 초급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강의 런칭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조금 그거는 지금 시간에 다 풀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차근차근 준비되면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정은님 피드백 들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분이에요. 정은님 같은 경우는 요 지금 그 러브백, 아이 러브백 하시는데 지금 요 모바일 커버 이미지부터 깨졌어요. 보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의 기업이죠. 이게 약간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선 그냥 기업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네. 그러면 그런 곳에서 볼 때 어쨌든 고객의 관점에서는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신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깨진 거부터가 뭔가 약간 아쉬워. 이게 아쉬운 부분이. 근데 이제 잘한 거 얘기 드리면 키워드 뭐 하는 사람인지 명확히 드러나죠. 아이러브백, 명품 가방, 리폼, 수선, 염색. 이거 하는 분이구나. 명확하죠. 예. 그거에서는 이제 정확한 전달이 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전달이 되게 이제 뭐 김포에 있구나. 명품 이런 거 하는구나. 택배로 받구나. 수선 이런 거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아이러브백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구나. 찾는 방법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 여기는 안 보이지만 전화 연결해 놓으셨죠? 전화 해놨나? 잘 모르겠어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화 고객 연결. 이 블로그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걸 통해서 매출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매출을 내려면 바로 전화 통화 가능하게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줘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네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있죠. 인기글로 해놨어요. 저 혹시 저희 디자인 강의 들으셨어요? 정은님? 아니요, 그거를 지금 생각 못 했는데 이거 듣다 보니까 들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거기 보면 이거 다 수정하는 거 제가 다 강의에 찍어놨거든요. 근데 왜 들어야 되냐면 본인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인기글에 맛집이 1등으로 돼 있어. 이런 게 대표글 설정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을 대표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모바일에. 그런 홈 설정 그리고 모바일로 바로 전화 걸 수 있게 모바일에 전화 연결 이런 거 다 그 강의에 있거든요. 그거 들으셔서 기업의 관점에서 매출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구조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네. 그리고 제가 글을 하나 봐드릴 건데 어떤 글 봐드릴까요? 그러니까 인기글에서 아까 네. 그 오른쪽에 루이비통 리폼 네오 그거 말고요. 이거요? 아니요, 이거 네네네. 네오 노의 버킷백? 네. 버킷백? 네. 응? 여기 콩콩이 침대 매달하면 안 돼? 네, 알았어. 그러면 네. 지금 우선은 쓰신 글은 봤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제목에서도 요것도 이제 키워드를 조금 더 약간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뭐 루이비통 네오노의 버킷백 리폼 뭐 명품 루이비통 네오노의 버킷백 리폼 이렇게 제목을 지으면 다 조합이 일어나죠. 명품 리폼, 명품 루이비통 리폼, 명품 루이비통 버킷백 리폼, 루이비통 버킷백 리폼, 루이비통 네오노의 버킷백 리폼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제 관점은 그거예요. 어차피 하나의 글을 써? 그러면 여러 가지 조합이 일어나는 합리적인 구성으로 키워드를 구성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계속 로봇은 어떻게 나를 찾아낼까?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까? 사람들을 어떻게 검색할까? 어떤 검색어의 조합이 이렇게 다양성 있게 노출되는데 도움이 될까? 똑같이 짧은 제목을 짓는데도 아까 순서대로 가면은 명품, 루이비통, 네오노의 버킷백, 리폼이라는 순서로 가면은 제가 말한 조합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제목을 짓고 길이도 늘어봤자 명품이라는 단어 하나 늘었어요. 근데 조합은 어떻게 돼요? 조합은 10대까지가 더 넘게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런 구성. 그래서 그런 구성으로 이제 제목 짓는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서는 뭐
특별한 그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블로그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라는 관점을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호불호가 있어요. 그냥 나는 정확하게 이거 하는 것만 전달해서 이거의 전문성만 보여줄 거야 라는 이성적인 관점으로 가는 게 지금의 포스팅이에요. 그죠? 그러면 네. 이 이성적인 포스팅도 원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이건 100점짜리 포스팅이 돼요. 근데 저는 이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의 카테고리를 하나를 만들어서 꾸준히 유지하시는 건 이 패턴으로 가시고요.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 뭘 하시냐면 정은님이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모습, 작업하는 모습과 작업실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같이 찍어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이렇게 손이 생겼네. 아, 이런 작업실을 작업하네.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작업하네. 아, 이런 미싱을 가지고 작업하네. 이거를 보여주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친근함과 신뢰도와 진정성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성만 가지고 장사하는 거는 블로그에서는 조금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블로그라는 매체 자체가 개인의 생각, 주관, 관심 등을 보여주는 온라인 개인 공간 서비스. 그런 식의 어떤 그 정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매력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정은 씨라는 사람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관점이에요. 네. 이해 가시죠? 그 네네. 부분. 네. 그거 좀 수정해 주시고 이 글 자체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같은 그런 카테고리를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하나도 의미 없어요. 여기 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넣는 게 중요해요. 여기. 해시태그 창. 여기 지금 이거 태그 하나도 안 걸렸어요. 왜요? 아. 따옴표 안에 넣으면 태그 안 걸려요. 태그 이거 클릭 안 되잖아요. 클릭도 안 되고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 이걸 왜 넣었어요?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죠. 아무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해시태그를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해시태그 계속 모든 글에 다 넣는 거 좋지 않아요. 그룹핑 하세요. 1번 줄, 2번 줄, 3번 줄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랜덤하게 쓰세요. 네네. 이렇게 조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시태그가 걸리는 영역이고 요 글 영역에다 해시태그를 했으면 검색이 될 텐데 이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해시태그의 방법. 요거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요거 따옴표 안에 넣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해 가셨죠? 네네.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2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아, 정말 잘했어요. 1시간 40분이면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코칭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아,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시다시피 명예의 전당의 코칭 영상은요.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제가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무한으로 이 방에서는 코칭 영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관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365일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피드백은 이제 챌린지 성공하시면 1회권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각각의 단계별로 필요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한 번 참여한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버전 계속 제가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블로그하는 습관 기르면서 이웃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댓글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통하는 재미도 생겨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 쓰는 게 조금 더 수월하셨을 거예요. 그거 통해 가지고 챌린지 계속적으로 좀 참여하시면서 성장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들어가세요. 아, 단체 사진. 네, 사진 한 장 찍고 마무리